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인터넷 시대와 앞으로 변화하는 이 메타버스의 시대의 차이가 뭐냐, 차이라는 차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기존의 어떤 PC와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이 이제 메타버스와의 어떤 차이를 볼 때 뭐, 크게 이제 편의성,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화면 공간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통 어, 물론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휴대성이 되게 더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휴대라는 부분이 되게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편리해지도록 착용이란 즉 웨어러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휴대에서 이제 웨어러블 즉 착용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AR 글래스 같은 거죠. 그래서 AR 글래스도 이제 핸드폰이 필요 없고 그냥 쓰고 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전화 오면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화면에 이제 모습이 보이면서 눈앞에 이렇게 현실 공간에 이제 띄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PC는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상호작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터치 방식으로 접했죠. 그래서 화면 터치를 이용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이런 그 즉 뭐 시각이다 아니면은 그 촉감이나 뭐 후각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그 감각을 음, 어, 뭐랄까, 이렇게 어떤 뭘 하겠다라는 어떤 관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을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가능케 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기존엔 2D의 어떤 화면에서 보여졌는데 지금은 이제 3D 공간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진화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연결이나 이동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혁명에서는 인터넷, 뭐, 2D, 3G, 뭐, 그리고 4G, 5G까지 이제, 속도라고 보면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이란 부분에서는 PC는 이제 고정이었어요. 고정적이었지만 모바일부터 이제 휴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착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특징이고 그리고 상호작용성에서는 이제 마우스 키보드, PC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터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도 2D에서 3D로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기존 인터넷과 메타버스와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범용 기술. 사실 이제, 어, 그 메타버스 환경을 정확하게 즉 구현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크게 어,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디바이스. 기술. 그러니까는, 현실과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가상세계에 대한 어떤 접근도 어떤 되게 용이해야 되거든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언제나 현실과 가상이 이제 나에게 느껴지게끔 접해지는 어떤 그런, 어, 형태의 모습. 그게 이제 결국 기술로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범용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경제 전반에 이 범용 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이제 유발하고 상호 보완 작용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산업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범용 기술이라는 거는 파괴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서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을 진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그런 구현하는 그런 범용 기술은 뭐 핵심 기술은 뭐가 있을까? 뭐 범용 기술의 어떤 복합체. 네, 사실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이나 촉각적인 부분, 후각, 미각,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감각을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상에서 또 동일하게 느끼게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끊김없이 현실처럼 보여지게 하려면은 네트워크 통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5G 기술이 현재 있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기술이 필요로 할 겁니다. 뭐 물론 최근에 6G도 이제 개발 중에 있긴 한데 그리고 5G도 뭐 잘 아시다시피 MEC라고 해가지고 그, 그 뭐죠? 엣지죠. 엣지 컴퓨팅이죠.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사실 5G의 중간으로서 뭔가 더 빠르게, 빠르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범용 기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도 되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만 해도 슈퍼컴퓨터가 뭐 10만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200초로 단축시킬 만큼 그렇게 상당한 그런 건데, 그런 어떤, 고성능의 그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나 기반이 갖춰줘야 이런 어떤 가상 세계, 즉 이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그런 어떤 세계가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XR 아무래도 XR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터, 뭐 네트워크, AI 이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도식화해서 이제 리얼 월드, 이제 현실 세계와 이제 메타버스 세계 간이 있고 이들 간의 어떤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 이게 경계라고 보면 이걸 점점 이 사이를 좁혀서 결국 경계가 사라지는 형태의 모습.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테크놀로지나 뭐 AI 이런 XR 이런 범용 기술의 발전으로서 이제 이 경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메타버스 뭐 플랫폼들 뭐 많이들 들어가 보시거나 또 메타버스 게임 같은 걸 해보셨는데 너무 이게 그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현실감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메타버스인가, 이게 가상세계인가가 이제 조금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결국에는 기술이 지금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기술이 진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전반에 어떤 혁신 변화가 이제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감 경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범용 기술, 즉 XR의 어떤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보면 이제 국가 전략,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걸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XR이라는 다양한 어떤 실감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확장하고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이제 가상에서도 경제와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바로 이머시스 이코노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가상융합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 지금 앞서 이 영국과 동일하게 예, 어떤 경제 활동들이 가상융합 공간에서 확장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 가치라는 거는 이제 제조와 그 서비스와 경험으로 이제 진화를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경험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이 제가 다다음번에 이제 수업을 좀 할 때,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좀 할 거고,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그리고 총체적 경험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때 이제 디지털 플랫폼도 사실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있는 하나로, 메타버스도 결국엔 플랫폼이고, 플랫폼 안에 또 그 메타버스 안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지털 플랫폼도 결국에는 메타버스하고 되게 많이 연계되는 어떤 그런, 어, 그, 기술이고 그리고 떤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라는 거는 둘 다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이자 항목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미가공 재료를 뭐 추출해서 사용하거나 뭐 경제 구조가 그리고 또는 뭐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제품 중심의 어떤 경제로 변화하거나 그리고 서비스 경제로도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경험에 의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경험 경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경제는 결국에는 이제 가상융합 경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험 가치는 결국에는 오프라인,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뛰어넘어 가상융합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발전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시대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온라인까지라고 본다면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하나처럼 경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어떤 가상융합 그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제 이제 복합 범용 기술, 이제 차별화된 경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차별화된 경험 가치라는 걸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머션, 그리고 인터랙션,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인텔리전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우리가 지금 뭐 그 뭐랄까요 그 AR 안경이나 아니면은 뭐 퀘스트 같은 어떤 그런 뭐 헤드셋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뭐 손목 밴드나 아니면은 마우스 어떤 우리 손목의 어떤 손의 어떤 트래킹을 추적해서 마우스 역할을 수행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인터랙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음성을 인식해서 뭐 조종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영상일 거예요.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이 현실 세계하고 동일하게 되게 리얼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해당이 되는 거고, 인텔리제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시공간을 이제 넘나들 수 있는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초월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메타버스. 그 초월 개념으로 즉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모습을 구현시켜주는 네 가지 경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완전히 채워질 때 이제 완벽한, 즉 완전한 어떤 메타버스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인터넷 뒤를 잇는 혁명적인 변화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범용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 가치가 더 진화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대로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뭐 여기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가상융합 확장. 그래서 인터넷 시대와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교육, 쇼핑, 그리고 뭐 신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